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대마음의 안시 6주차 두 번째 수를 강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용근문의 배를 대다 박용근문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용김문으로 되어 있죠. 용김문, 이 오자죠. 그러니까 요 글자는 오독입니다. 오독. 요 금을 읽어야 되겠죠. 박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박자입니다. 배를 대고 머무르는 거거든요. 배를 대고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계라고 하는 분의 풍교 야박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단풍나무 숲이 단풍나무가 늘어서 있는 그런 어떤 수로죠. 그 수로에 이제 이 다리가 있고 그걸 풍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대고 이제 시를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박이라고 하면은 박자는 어떤 머무를 박자인데 배를 띄워놓고 머무른다고 하는 게 그냥 띄워놓으면은 배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두고 이제 메어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용근문에 배를 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용근문을 이 용근문이 이제 항주에 있는 그 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밑에 이제 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근문에 배를 대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용근문으로 들어가는 이 어디 선착장에다가 배를 댔던 거죠. 이 서호입니다. 지금 배경은 그러니까 항주의 성문이 용근인데 거기 문 밖이 바로 서호고요. 지금 이 시의 창작 배경은 서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호의 어떤 풍경을 묘사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되는 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용근문을 이 시를 지은 이몽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대 사람이라는 거, 전성시에 이 시가 실려있기 때문에 송대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 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도 서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제는 서호인데 이 연주식격에는 용근문에 배를 대다라는 박용근문으로 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 이 항주에는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용근문은 이 용자 자체도 보시면 이 소사오를 물이 용소슴 칠 용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나라 오월인데 요 지역에 있었던 오월왕 그 전원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호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성으로 이제 안으로 들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땅을 파고 못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 문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용근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생, 양류, 일흔월, 우롱, 하화, 수점추, 차경, 차시, 묘, 부진, 화선, 귀거, 유어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연생, 양류, 일흔월, 우롱, 하화, 수점추, 차경, 차시, 묘, 부진, 화선, 귀거, 유어주. 예, 여기에서 읽어가면서 요 리모델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지금 아래 한글에 자전으로 한자 표기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아마 음이 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금자로 고쳐야 됩니다. 연생양류 일흔월 해놨습니다. 연은 연기 연자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연이라고 하는 말은
안개, 연기, 구름, 저녁 노을 모두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면과 그다음에 이 공중에 이 어떤 온도 차로 인해서 보여지는 어떤 이렇게 희끄무레한 어떤 기운들, 아지랑이도 들어가네요. 아지랑이도 이런 게 모두 연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불을 피우는 연기만 연이라고 지금은 씁니다만은 하여튼 안개도 물안개도 있죠. 여기는 서호니까 물안개겠죠. 안개, 구름, 또 저녁무렵에 우리가 특히나 노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노을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봄날이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들 이런 거 모두가 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연이라고 나오면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이 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양류, 양은 수양 양자고 유는 버들 유자죠. 버들 하면 돼요. 수양 버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수양 버들에 필 때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시에서 좀 흥미로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생은 원래 날생자죠. 날생자, 태어나다, 나다. 근데 그것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건 뭐죠? 없던 데서 생겨나더니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든지. 그래서 이 생자 하나를 가지고서 이 시에서는 이 연기가 이제 물안개죠. 물안개가 바로 수양버들에 수양버들 쫙 이렇게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 영화 감독이 이 영화 가지고 아주 유명했죠. 뭐 지금은 이제 작고했습니다만은 어느 호수가에 그러니까 저수지죠. 어느 저수지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거기에 물안개가 쫙 깔려 있고 그 안에 그 사이에 배 한 척이 있고 어떤 제목이란 말씀 안 해도 대충 감을 잡으실 텐데요. 그 저수지에 어떤 나무들은 이제 물 밑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에 어느 정도가 이제 이 줄기가 잠겨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고 약간 좀 신선히 사는 세계 같은 느낌을 주는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있죠. 저는 연생양류라고 할 때 그냥 우리 그냥 무태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안개가 대충 껴있는 이런 거 말고요. 이 물가에 심어져 있는 수양버들 혹은 물가 위 언덕배기 이런 뚝이죠. 뚝에다 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래 뚝이 심어지기 전에 바로 밑으로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서 물 속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에 나무가 쫙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쭉 안개가 끼어 있는 장면 이걸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수지 주산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단히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은 어떤 새벽녘이 되면은 정말 환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 서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연생양류라고 하는 넉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물안개가 한 번 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변에 이 안개가 이렇게 쫙 자욱히 깔려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 살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일흔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흔월이라는 말도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흔이라는 것은 이제 상처 난다는 흔자죠.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 흔이라고 하는 것은 스치고 지나가요. 흔적으로 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달빛이 위에서 비치는데 달빛이 스쳐간 것인 것처럼 뭔가 희끄무레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그게 일흔월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는 것도 흔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날카롭고 예리한 어떤 검 같은 것들이 착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것이 이렇게 쫙 뭔가 상처가 난 채로 있죠. 하지만 그 칼은 보이지 않지만 상처만 남잖아요. 달은 보이지 않고 달빛만 뭔가 흔적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흔월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흔적이 보이는 살짝 달빛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롱하와 수점추라. 비우자고요. 롱은 희롱하다, 장난치다는 뜻이고요. 하는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연꽃을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치죠?
연이 피어 있는데 연꽃이 피어 있는데 비가 살살살 내리는 거죠. 톡톡톡톡하고 특히 연잎에 비가 내릴 때는 빗방울 또로로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 연잎이 좀 크죠. 그다음에 거기에 연꽃도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장면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수도 롱자가 좋은 글자 같아요. 이 생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이 롱자하고 이 롱자가 서로 이렇게 호응하듯이 되어 있는 경우가 몇 수가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자하고 롱자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억이 또 한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는 장면을 표현할 때 생자하고 롱자가 이 글자들 때문에 안개라는 요 안개 연자하고 비우자가 대단히 주동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수점추입니다. 수점추. 수는 몇 개란 뜻이고 점은 점점자예요. 그다음에 추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는 계절이 있다고 할 때 가을을 아니다 좋습니다. 계절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시죠? 부피로 느끼시나요? 면으로 느끼시나요? 점으로 느끼시나요? 한문 표현에서 한시도 그렇고요. 점이란 점자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한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점 찍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점을 찍거나 연필로 점을 찍는데요. 이게 뭐죠? 봄날에 이제 꽃들이 파르르 이제 꽃잎이 떨어지면서 옷에 달라붙은 것. 이것을 표현하면서 점 찍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봄이 몇 점 묻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가을이 몇 점 묻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점점이 묻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상상하건대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아직 면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선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트죠. 도트로 이렇게 탁탁탁 찍혀져 있는 어떤 그것도 이게 질서 정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또 찍혀져 있는 도트로 가을을 생각한다. 가을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써나간다는 거. 이거는 좀 문학적으로 대단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점추. 한번 이 번역은 뻔해요. 그죠? 가을은 몇 개 점 찍었네. 앞에는 안개가 수양버들의 필제 다른 흔적 하나 남겼고 빗줄기 연꽃을 희롱하며 가을은 몇 개 점 찍었네. 뭐 이건 도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흔월이라고 하는 말은 달빛이 흔적을 남기고 간 어떤 흔적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가을인데 가을이 점을 찍고 몇 개의 점으로 남겨 있든가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을인 거예요. 가을인데 가을을 지금 우리가 완연하게 느끼는 건 아니고 가을이 몇몇 점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또렷하지 않은 달빛, 그다음에 아직은 완연하지 않은 가을, 완연하지 않은 가을을 우리는 몇 개의 점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에 몇 개의 점을 찍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점으로 보여요. 이런 말하고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에 완연해 보여요. 하고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최근에 배우는 거는 시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는 자전을 가지고 옮길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 시 속에 들어있는 어떤 느낌들, 마음들, 이거를 다른 분에게 내가 느꼈던 것, 생각했던 걸 전해주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또는 이 감상하는 어떤 이 기회가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은 표현을 해서 전달해주는 어떤 이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또는 그 내공이면 내공이고 이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라고 하는 건 또 마음으로 느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129는 일종의 경무를 가지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개가 수양버들을 이렇게 감싸면서 점점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거기 어딘가에 달이 한번 살짝 비친 듯한 흔적이 어렴풋이 보이고요. 비가 연꽃을 건들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연잎에 또르르 굴러가는 빗방울을 생각해도 괜찮고 꽃잎에 묻어있는 빗방울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가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이라고 할 때 빗방울하고 연결시키는 상상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차경, 차시, 묘, 부진 그랬습니다. 이 경치, 이 시간 내려놨습니다. 이 차자 예전에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디스 영어죠. 영어로 디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 이걸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다시 없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라고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서 뭐 논리를 전개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다시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이 글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경이고 하나는 신이다. 이것은 시간이고 이건 뭐죠? 풍경이죠. 그래서 이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은 일종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있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풍경,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고요. 신은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차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차경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낸 전체적인 풍경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을도 되고요. 가을날에 보여준 이런 풍경들을 다 가리킵니다. 근데 어쨌든 요 129를 전체 가리키는 거고요. 이 풍경을, 이 순간에 사실 이 차시는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내가 목격하기 이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격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이 경치를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 묘부진이라. 묘는 묘사할 묘자고요. 부진은 다하지 못하다. 할 수 못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싶어도 다 그려내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 경치를 이 순간에 그려도 다하지 못하겠나니 다 그려낼 수 없나니 이런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마음에 담고 와야 되죠. 그죠? 잠시 마음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선, 귀거, 유어주라 그랬습니다. 화선은 그림 화자지만은 꽃배라고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름답게 장식이 된 배를 화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화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귀거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서호에 떠 있다가 지금 이제 용군문으로 이제 배를 대려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옵니다. 유어주라. 어주는 고깃배죠.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어부들의 배가 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귀거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쓰는 글자는 아니에요. 뭐 늘 항상 우리가 관용적으로 상상하시듯이 귀거라는 말은 도연명의 귀거래사하고 연상을 시키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연동되는 접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배 타고 돌아가는데 고깃배가 있구나 했습니다. 서호의 풍경을 그리는데 뭔가 또렷하지 않은 어떤 계절, 이제 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지점이고요. 또렷하지 않은 달빛, 사실 이것은 안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가지고 이제 이 용군문에 이제 배를 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 눈여겨둘 곳은 1, 2구의 이 풍경, 경치를 이렇게 묘사해내는 장면들, 이 대를 쫙 이루고 있는 장면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요 생자하고 농자가 서로 대를 이루고요. 보면은 연하고 우도 주어로서 대를 이루고 양유와 하와는 똑같이 식물로 대를 이루죠. 또 일자하고 숫자는 숫자로 이거 대를 이루고요. 흔월, 흔도 흔적이고 점도 점점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또렷하지 않지만 이게 존재가 있는 그런 글자로 이렇게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표하면서 월과 추,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기련, 직경이라고 합니다. 대격, 직경, 이 경물에 나아가는 거죠. 풍경에 나아가는 겁니다. 풍경에 나아가는 이것이 저를 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생양류 일흔월, 안개가 수양버들의 필제에 다른 흔적 하나 남겼고, 직역을 하면 하나의 흔적 어린 달빛이요. 이래 됩니다. 그죠? 우롱하와 수점추라, 빗줄기 연꽃을 희롱하며 가을은 몇 개 점찍었네. 또는 몇 점으로 남은 몇 개의 점으로 가을이 다가왔네. 차경차시 묘부진, 이 경치를 이 순간에 그려도 다하지 못하겠나니. 제가 이 조선다 뺐어요. 그죠? 이 경치 르린데 르자 빼고 이 순간에 애자도 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말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이 경치, 이 순간 그려도 다하지 못하겠느니. 왜 이러냐면은 콤마까지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콤마까지 찍은 이유가. 숨이 멎을 듯한 풍경 아니세요? 이 순간에 그냥 줄줄줄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조금 이 시인의 마음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치, 이 순간 콤마 찍고 숨 한번 쉬고 그려도 다하지 못하겠나니 화선 귀거 유어주라 꽃배 타고 돌아가는데 고깃배가 떠 있구나. 수고하셨습니다.